영상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편집이 깔끔한 것? 모션? 촬영의 품질? 색보정? 스토리나 연출이 멋있는 것? 모두 다 포함되고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주로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요소들보다 사소한 디테일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을 땐 이런 걸 할 시간이 어딨어 이러면서 빨리빨리 넘겨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사수가 없는 회사에서는 오히려 이런 걸 배울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디테일들이 채워지면 실력이 되고 이런 자잘한 것들이 전체적인 영상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더 멀리 보면 초보와 고수를 결정짓는 내 몸값을 올려주는 실력의 근간이 되어주니까요. 퀄리티를 올리는 데에 욕심 있으신 분들,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의 연봉, 프리랜서의 몸값을 올리는, 결과적으로는 AI에 대체되지 않는 핵심 코어를 탄탄히 다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콘텐츠를 꼭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여백. 제가 자막 배치 이야기 콘텐츠에서 여백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세이프 존에서 자막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죠. 이런 기본적인 배치 외에 화면을 구성하는 그래픽 사이에도 적절한 간격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법칙으로 그래픽을 배치할 때 좌우 또는 상하로 같은 여백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디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막바의 예시로 한번 살펴볼까요? 베이직해 보이는 검정색 자막바지만 여백을 확인해보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의 여백이 똑같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디테일이죠. 꼭 좌우와 상하 여백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관계에 있는 여백들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자막바가 아니라 다른 그래픽을 넣을 때에도 좌우, 상하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겠죠. 화면에서의 여백, 피사체와의 여백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퀄리티를 높일 수 있어요. 여백의 미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폰트. 저는 폰트가 무료와 유료 중 유료가 무조건 더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료 중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폰트가 많고 오히려 유료보다 무료가 완성도가 높은 폰트도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 상황이나 키워드를 표현하는지 말자막처럼 텍스트를 읽기 좋게 표현하는지 이런 용도를 적절히 받쳐줄 수 있는 가독성과 완성도, 스타일이 있는지에 따라 폰트를 고르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긴 하지만요. 이런 특정 상황에서 이 종류의 폰트를 무조건 쓰세요 와 같은 가이드는 참고하기엔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실력이 오를수록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초급을 넘어 중급자로 가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만 무작정 참고하는 것은 유연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각이 경직될 수도 있겠죠. 이 유튜버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폰트를 추천했을까? 이런 상황에 추천된 폰트들의 공통점이 뭘까? 왜? 라는 질문으로 개념을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세요. 가독성이 좋은 폰트는 본문형 폰트나 상황 자막에 쓰이는구나. 이런 감정에서는 이런 폰트들을 쓰니까 나도 이런 명조, 바탕체 기반의 폰트를 써봐야겠다 와 같이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브랜드를 고려한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개념으로는 브랜드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예를 들어 토스라면 토스산스처럼 브랜드 서체를 쓰거나 토스블루와 토스그레이를 쓰는 식의 브랜드를 반영한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이건 기업 컨텐츠를 맡게 되는 편집자분, PD분들이라면 기본으로 파악해야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상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처럼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의 예시를 들어보면요. 제가 브랜드를 대행하는 컨텐츠를 맡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브랜드는 무엇을 표현하는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관련 뉴스도 보고 브랜드 사이트에 회사 소개나 신제품도 찾아봅니다. 가능하면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써봅니다. 만약 대면 미팅을 하면 미팅 매니저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의중을 짚어내봅니다. 여러분이 미팅을 하신다면 미팅 노트를 실시간으로 쓰세요. 안되면 녹음이라도 하시고 클로바 노트를 돌려보세요. 느껴지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무나
이런 단어에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중에는 AI에 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저도 업무에는 챗 GPT를 활용해서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대행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주는 저는 그런 1차원적인 비즈니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브랜드의 이야기를 시시각각 짚어내고 반영할 줄 아는 굉장히 센서티브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컨텐츠가 브랜드의 톤 앤 매너,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개인 단위라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발행했던 컨텐츠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언어와 색깔을 쓰는지까지 찾아보고 비주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집자분들은 디자인과 마케팅을 공부해야 합니다. 표현의 폭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넓어지니까요. 컨텐츠 마케터, 브랜드 디렉터 분들도 대행을 맡기실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꼭 참고해보세요. 틀림없이 이전보다 훨씬 브랜드 컨텐츠로서의 풍미도, 데이터로서의 결과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표현의 방식. 표현의 방식이란 영상의 내용에 맞게 어떤 자료를 보여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에 스스로가 출연해도 좋고요. 지금 제 영상처럼 출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표현의 방식은 무궁무진하죠. 저는 대본을 쓰고 지금 이 내용을 말하는 순간 그리고 편집을 해서 송출하기 직전까지도 표현을 고민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까? 이 개념을 자막으로만 설명할까? 이미지나 모션에 넣을까? 촬영을 했다면 사람 옆에 자료를 띄울까? 아니면 대판에 넣을까? 어떤 모션으로 등장을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탈하지 않고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게 할 수 있을까? 이 표현은 어떻게 브랜드의 톤 앤 매너를 반영할까? 이런 고민들의 밀도를 쌓을수록 느껴지는 디테일이 실력, 성과,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표현의 방식은 너무나도 다양하니까 앞선 브랜드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모션의 품질. 저는 3D와 2D의 차원을 오가면서 화려한 모션을 구현하는 그런 모션 그래퍼는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서 브랜드와 표현의 방식에 디테일을 받쳐주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모션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리니어한 모션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적용을 했어요. 내가 자료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느끼는 등장 모션, 지속하는 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적용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러분의 뇌지컬을 키워주는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어요. 단편적인 튜토리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보시든 또 어디에 적용해도 결과가 나오는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업로드를 해봅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